다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면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장밋빛 미래만 떠올리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360조, SK하이닉스가 120조를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한번 반도체로 먹고 살겠구나 싶으시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반도체의 심장이 여기서 뛴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설계도 위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공사가 순조롭다, 세계 최대의 단지를 짓고 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지만 현장의 공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짓고 기계를 들여놓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엔진을 돌릴 연료가 없는데 말이죠. 지금 용인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전력, 우리 몸으로 치면 피가 돌아야 할 혈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만 있으면 공장을 짓고 전기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용인이 맞닥뜨린 전력의 벽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가진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전쟁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에너지 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박동이 왜 멈출 수도 있는지, 그리고 이 판을 짜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돈의 흐름은 전선 끝자락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펼쳐보시죠. 우리가 알던 반도체 신화가 어떻게 벼랑 끝에 서 있는지 그 적나라한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10기가와트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전히 가동될 때 필요한 전력량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서울 전체가 쓰는 전력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이고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동시에 풀가동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웬만한 광역시 몇 개를 통째로 돌리고도 남을 전기가 오직 용인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공장은 삼성과 SK가 돈을 쏟아부어 짓는다 칩시다. 그런데 그 거대한 기계들의 꽂을 콘센트는 누가 준비합니까? 바로 국가와 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력 고속도로가 사방팔방에서 막혀 있습니다. 반도체는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그 라인에 깔린 웨이퍼 수천 장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초정밀 산업입니다. 전압이 0.1V만 출렁거려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전쟁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으면 뭐 합니까? 거기서 만든 전기를 용인까지 끌어올 송전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초고압 직류송전, 이른바 HVDC 사업이 왜 자꾸 늦어지는지 아십니까? 지도 위에 선 하나 긋는 게 아닙니다. 그 선이 지나가는 모든 산과 마을이 거대한 지뢰밭입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의 트라우마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장이,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그 거대한 송전탑이 들어서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표가 날아가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전력의 벽입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정치적 셈법이 얽히고 설켜 혈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지을 때도 전력망 하나 확보하는데 5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평택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지금 속도라면 공장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불을 못 켜서 텅 빈 콘크리트 유령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 소름 돋는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글로벌 자본은 이미 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의 핵심은 이제 누가 더 미세하게 깎느냐를 넘어 누가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느냐의 싸움으로 옮겨갔습니다. TSMC가 대만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도 바로 전력과 용수 문제입니다. 대만 정부는 국가 사활을 걸고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몰아줍니다. 심지어 농업 용수까지 끌어다 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업은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질주하는데 뒤에서 밀어줘야 할 정치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을 짜는 설계자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봅시다. 그들은 왜 용인을 선택했을까요?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용인에 몰아넣은 이유는 오직 하나, 인자의 때문입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방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인재를 잡으려다 전기를 잃게 생긴 꼴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더 처절합니다. 한전 부채는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송전망을 깔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해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그 엄청난 전력 설비 비용을 누가 감당할까요? 결국 국민 혈세 아니면 기업의 추가 부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수백 조를 투자했는데 전기 배달비까지 독박을 써야 할 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 에너지 저장 장치, 심지어는 민간 발전 사업의 규제 완화 가능성까지. 돈의 냄새는 공장의 굴뚝이 아니라 전신주 끝자락에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용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의 발전 기실은 과부하로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으려면 이 전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게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재 정의는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권이고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날카로운 필터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삼성전자 주가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공장을 보고 들어선 용인의 아파트들, 배우도시의 상가들, 그 모든 부동산 가치가 함께 주저앉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반도체 단지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려한 기공식 현장이 아니라 강원도 산골짜기와 경기도 외곽에서 벌어지는 송전망 확보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거기가 바로 진짜 승부처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환호성 속에 가려진 날카로운 함정들이 곳곳에 파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용인을 향해 달려가는 돈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변수는 바로 아리백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갑입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큰손들은 이제 단순히 싸고 품질 좋은 반도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즉 깨끗한 전기로 만든 반도체만 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고 용인 내부에 LNG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화석 연료인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탄소 국경세가 현실화되면 여기서 생산된 반도체는 비싼 세금 폭탄을 맞고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전력을 확보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걸린 꼴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라는 변수가 불을 뿜습니다. 내 집 앞마당에 변전소는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이를 표로 연결하려는 정치권의 야합은 언제든 이 거대한 국책 사업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송전탑 하나 세우는데 10년이 걸리는 나라에서 2030년까지 전력망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순진한 일입니다. 예산은 깎이고 공기는 늘어지고 그 사이 대만과 미국의 경쟁사들은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의 함정은 바로 시간입니다.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입니다. 적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가동이 1년만 늦어져도 수십조 원의 기회비용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용인 주변 부동산이 들썩이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전력 수급 실패라는 거대한 싱크홀이 입을 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계도가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배선도가 엉망인 건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뉴스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 발표와 화려한 조감도에 취해 있을 때 진짜 고수들은 송전탑의 위치와 변전소의 완공 날짜를 체크합니다. 여러분,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그 건물에 피를 공급할 혈관이 얼마나 튼튼하게 깔리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용인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력 전쟁은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이라는 이름표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구시대적 갈등에 발목 잡혀 주저앉을지를 결정하는 단절의 지점입니다. 단순히 반도체 공장 몇 개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면군을 건 거대한 도박판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패가 생각보다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장밋빛 발표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대신 현장의 포크레인이 멈추는지, 송전망 부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차갑고 딱딱한 팩트를 추적하십시오. 남들이 반도체 주식에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에너지의 흐름과 인프라의 완성을 보며 판 전체를 읽어내야 합니다. 진짜 기회는 남들이 환호하는 축제 현장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는 어둡고 복잡한 전력 개통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들이 다 보는 뻔한 뉴스가 아닌 이런 이면의 이야기는 주류가 아닌 B급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B급은 단순한 하위 문화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급수, 즉 돈의 흐름을 꿰뚫는 단 하나의 B급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화려한 A급 보도자료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불을 밝히는 시커먼 전선과 그 밑바닥의 비릿한 돈의 냄새를 쫓아 진짜 비급을 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말이 아닌 설계자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평생 모를 당신만을 위한 경제의 비급, 지금까지 경제 B급이었습니다.